이런 가운데 법무부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었죠.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다시 줄이겠다는 겁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또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의 움직임,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 건데요. 박민영 대변인님, 네. 법무부 안대로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게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맞습니다. 검찰이 해체되기 전부터 사실상 검찰 해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 말미에 민주당은 이미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를 했었고 사실 그때부터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피해가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저 윤석열 정권이 다행스럽게 집권을 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한도를 약소를 시켜놨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까지 늘려놓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 개혁, 검찰청 해체하는 것을 한 발 더 나가서 이 검찰청 해체 효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행령을 즉답적으로 바꿔서 현재 검찰 수사 범위를 또다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현재 상황만으로도 이 경찰의 수사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그 수사 지원 문제가 더 크게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더 큰 문제가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차 검사가 얘기를 했던 것도 기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말로 수사가 경찰선을 자체적으로 종결돼 버리게 되면은 기소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주도를 했을 때 과거 염전노예 사건이라고 하든지 최근에 버닝썬 사건이라고 하든지 일부 부패한 경찰들에 의해서 노출되지 못했던 은폐됐던 부적절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검찰의 견제권마저 완벽하게 시행령을 통해서 한 발 더 나가서 검찰 해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말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무부는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검찰의 수사를 좀 최대한 이렇게 줄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강 변호사님, 네. 뭐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네. 아니면 정치인, 공직자 수사까지도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끝나고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수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럼 6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서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1년의 그 기간이 남아있으면은 검찰은 내년 9월에는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9월까지 수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뭐 다시 경찰이나 뭐 중수청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사 기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죠. 지금 정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요즘에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박탈하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지적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과반의석의 민주당을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장외로 나서고 있는데 지난주 대구에 이어서 내일은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10만 명가량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장외 집회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외 집회가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번 대구 집회에도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 어게인이나 아니면 부정선거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깃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또 와서 발언하는 분들의 발언이 마치 대선 불복 관련된 발언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국민들을 과연 설득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이 있는 거 그건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선거를 부정하고 예컨대 대선을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중도층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10만 명이든 어쩌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모인 분들이 정말 극우적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만 모인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중도 확장을 위해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나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민주당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네.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님. 네. 장외 집회 효과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시는데요. 네, 장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그런 분노가 응집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과거 이제 민주당 그 주도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했을 때도 민중총궐기라고 했었잖아요. 뭐 이석기 석방이라든지 박근혜 하야라고 하든지 정말 다양한 슬로건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이 정부 여당의 입법 폭거와 이 국정 실패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공감대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 숫자로서 확인하는 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규탄 집회 속성으로 특별한 목적성을 갖기보다는 규탄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문제 제기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을 했던 것보다 5만여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대구에 7만여 명이 응집을 했다라고 저희가 집계를 했거든요. 예.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정부 여당이 집권 1년차 이렇게까지 많은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실정을 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당이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노가 내일 있을 서울 집회에서도 응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통과를 앞둔 법안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이른바 이진숙 면직안이 곧바로 상정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서 실제로 법에도 없는 용어, 미디어를 추가를 해서 굉장히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동원이 돼서 이런 법을 만든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가 나가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그런 방송을 하겠죠.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게요. 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데요. 지금 국회 현장 저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여전히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면 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성춘구 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을 너무 영웅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방통위 이전에 방송이었거든요. 방송위가 방통위로 바뀐 게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바뀐 겁니다.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임명된 방송위원장 조창현 위원장이 계셨고요. 예.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로 방통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MB정부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었죠. 이진숙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예.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속한 그 보수 진영에 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 장악을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앉히고 조창현 전 방송위원장을 숙청 사형시킨 겁니까? 본인이 지금 그 MB정부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조창현 위원장을 사형 숙청시켰다고 발언하는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왜 방통위를 이끌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를 되돌아볼 시간이지 이렇게 이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아마 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곧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런 거 이득을 얻기 위한 저런 발언들을 하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얘기 다뤄봤습니다.